연세의료원의 하루는 채플로 시작된다. 학생들은 면밀히 검토된 커리큘럼에 따라 실험 실습하면서 기초의학 공부를 한다. 이 병원은 교육병원으로서 환자의 진료와 아울러 젊은 의사들의 훈련장이기도 하다. 내과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회진에 이어서 그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다 같이 검토하고 조직 표본을 검색하는 등 일관성 있는 훈련이 이루어진다. 환자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정확하게 그리고 정성껏 기록된다. 여러 개의 수술실은 하루 종일 거의 빌 사이가 없다. 무통분만 과정을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산모는 아픈 것도 모르는 사이에 분만이 끝난다. 여기는 중증 환자실. 중증 환자는 여기에서 의사, 간호원이 잠시도 떠나지 않고 돌보아준다. 환자의 심장 기능은 항시 심전기에 나타난다. 여기에는 한 중증 환자가 인공체온 조절기와 인공호흡기의 힘으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토요일에는 아침 8시면 외과와 방사선과 직원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임상학생이 모여서 그 주일에 있었던 중요한 케이스에 관해 토론한다. 미숙아를 위해 인큐베이터가 마련됐다. 출생 시 체중이 1.5kg밖에 안 되는 미숙아도 이 인큐베이터와 적절한 간호로서 생명을 건질 수 있다. 이 환자는 심장 수술에 앞서 심장 카테테리제이션에 의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사회의 요구에 따라 욕실, 부속실, 텔레비전까지 갖춘 편리하고 호화로운 특등 병동이 추가됐다. 한편 보통 병실 속에는 이 같은 무료 병실도 있다. 여기는 사회사업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고 이날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환자는 장기에 걸친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이곳을 찾았다. 직원들은 이 사람의 부담 능력을 조사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도와주기로 결정한다. 그로부터 1년 후 미혼 산모가 병실에다 아기를 버리고 자취를 감추는 일이 가끔 있다. 이 아기를 양자회에 또는 적당한 개인에게 입양시키는 것도 이들의 업무다. 이 나라 결핵 문제를 우려한 주한미 8군 장병들은 1960년 결핵병동을 지어주었다.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하는 환자에게 간호원은 정기적인 담 검사를 위해 담 채집병을 준다.
당초 하루 500명의 환자를 위해 설계된 외래 진찰소는 이제 와서는 그 3배나 되는 1,500명의 환자로 인해 매우 혼잡하다. 외래에는 새로이 가족계획 상담실이 추가되었다. 생식 생리를 설명하고 IUD를 삽입해주고 피임제를 놓아주기도 한다. 임상병리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가 이루어진다. 기생충을 검사하는 미국 기술원, 혈액은 자동적으로 희석되고 혈구수도 자동적으로 계산된다. 약국에서는 하루 2,000명분의 약을 짓느라고 매우 바쁘다. 이 자동 포장기는 4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한다고 한다. 여기는 의무기록실. 환자에 관한 모든 기록은 이곳으로 모이며 문서실 사서는 기록의 완비 여부를 조사한다. 부피가 큰 종이 대신 마이크로필름으로 해서 보관해야 할 시기가 왔나 보다. 미비 서류는 별도로 보관되며 의사들이 틈틈이 와서 보충 기록하면 비로소 창고에 들어간다. 매주 화요일에는 교직원과 임상학생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주일에 흥미있는 케이스에 관해 토론한다. 시간을 내서 정구도 하고 틈틈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기도 한다. 연구에 필요한 값비싼 기계들을 한 군데 모아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화했다. 그 중에는 폴리그라프, 원침기, 전자현미경, 전자계산기 등이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차이나 메디컬 보드에서 제공한 것이다. 병원 가까이 간호원 숙소와 4년제 간호대학이 있다. 초급 학년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실습부터 시작하지만 4학년이 되면 전문직 간호원으로서 어머니 회를 지도할 수 있게끔 된다. (1971년) 신축 건물에 최신 시설을 구비한 치과대학이 추가 설립되었다. 치료대는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제공한 것이다. 의학 교육은 병원 밖으로 연장됐다. 병원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주민 전체에게 효율적인 의료 혜택을 주자는 지역사회 의학 실습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환자의 암의 부위와 크기, 모양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코발트 치료실에서 치료를 한다.
여기 낯익은 옛 동창이 걸어오고 있다. 오래전에 의무 담당 부총장을 지낸 그는 발전하는 모교를 둘러본다. 그는 이 학교의 역사를 회상해본다. 19세기 말엽 우리나라의 정책이 쇠국에서 개국으로 전환되자 서양의학을 가지고 이 나라에 최초로 온 사람이 미국인 선교의사 알렌 선생이다. 그는 걸어서 또는 노새 등을 타고 진료에 성심껏 종사해 고종의 전이가 됐고 1885년에는 왕립병원 광해원을 열게 됐으며 이것은 곧 제중원으로 개칭되었다. 알렌 선생과 같이 일하던 에비슨 선생은 뉴욕에서 열린 국제선교회의에서 한국의 현대식 의료와 의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자 이에 감동한 세브란스 씨는 15,000불을 희사해 이곳으로 병원을 설립했고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명명했다. 세브란스 씨는 1907년에 이 나라에 와 세브란스 병원을 돌아보고 외래 환자 진료소와 교실 건축비를 제공했다. 그가 작고한 후 유가족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계속 원조해 1928년에는 왼쪽에 보이는 병실이 추가 건립되었다. 1910년대의 얘기다. 그 당시 교직원 1915년 5회 졸업생 그 당시 학생들은 구내에 있던 남대문 교회에서 예배를 보았다. 오궁선 선배는 일생을 바쳐서 모교 발전에 공헌했다. 1957년에는 설립 목적이 같은 연희대학과 병합하고 1962년에 연희 컴파운드로 이사했다. 이것은 주한미 8군이 기증한 결핵병동을 중심으로 차이나 메디칼 보드의 닥터 라우크스, 닥터 메코이 등이 수백만 불을 투자해 이루어진 것이다. 동창회에서는 이 학교 설립자 에비슨의 동상을 새로 세웠다. 예전 세브란스 병원 자리는 이렇게 변모했다. 팽창하는 의료원은 보다 많은 스페이스를 필요로 한다. 400명의 의학도를 위한 도서관으로서는 너무나 빈약하다. 비좁은 교수실을 여럿이 써야 하고 신설된 정신과는 앉을 자리조차 없으며 창고에서 해오던 어머니 회의는 그나마 밀려나게 됐다. 건축위원회는 수차의 토론 끝에 미국의 차이나 메디칼 보드와 공동 투자로 증축할 것을 결정한다. 그 설계 조감도를 보면 이 건물에는 교수실, 교실, 실습실을 수용하고 저것은 도서관으로 쓰기로 돼 있다. 1971년 현재 건축공사는 이미 시작됐다. 이 공사는 미국의 차이나 메디칼 보드의 책임자와 밀접한 유대하에 진행된다. 1971년도 의과대학 경상비를 보면 학생들의 등록금은 10.9%밖에 안 되며 재단으로부터 1.6%, 미국의 차이나 메디칼 보드와 종교연합회로부터 6.8%가 지급되며 대부분인 80.2%는 병원 수입으로부터 충당된다. 의육비의 대부분을 언제까지나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동창회 이사회에서는 학생 기숙사와 동창회관을 건립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설계 조감도를 보면 이것이 기숙사,
저것이 동창회관으로 돼 있다. (1971년도) 62회 졸업생이 세브란스의 문을 나오는 이 마당에 우리 모두가 O.R. 에비슨의 공적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세브란스의 끝없는 발전을 기원해본다. 에비슨 선생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